5년 생존율과 20년째 전이와 재발. 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자주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시작하고 5년간 생존하면 완치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일까? 진짜 암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해도 몸속에 남은 암세포와 암 조직이 2, 3년 뒤에 검사에서 발견되는 크기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발이다. 체내에 암이 숨어 있어도 크기가 작아서 발견되지 않으면 재발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신장,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은 성장 속도가 늦어서 10년 이상 지나야 완치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방암 중에는 진행이 매우 느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드물게는 20년, 30년 만에 전이와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암세포가 일정 기간 겨울잠을 자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암의 성질이 바뀌어서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많다. 소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여배우 고 다나카 요시코 씨는 1992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스스로 왼쪽 유방에 있는 종양을 제거했다. 보도에 의하면 수술 후에는 1년에 몇 차례씩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오른쪽 가슴에도 암이 발견되었지만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여배우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암이 유방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자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다나카 씨의 경우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고 19년째 되던 해에 폐와 간에 전이가 발견되어서 순식간에 생명의 등불이 꺼지고 말았다. 결국 좀 더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다. TV에서도 좀 더 연기하고 싶었다. 좀 더 오랫동안 여배우로 남고 싶었다. 라는 비통한 메시지를 남기고 2011년에 사망했다. 발병 19년째 전이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다나카 씨의 사망소식은 전국의 유방암 환자들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다. 다만 이 사례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유방암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본 중에서도 수백 명 중에 한 명꼴인 특수한 경우이다. 그와는 별개로 발견된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CT 등으로 크기가 작은 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진짜 암은 아무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해도 그보다 훨씬 이전인 최초의 암 줄기세포가 태어난 순간에 이미 숙주의 생명을 빼앗는 시기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 발견이 빨랐던 만큼 얼핏 생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존율을 봐야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례연구. 나는 지금까지 암을 치료하지 않고 생활하는 150명 이상의 환자를 재장 23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진찰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저작 활동을 시작하자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당분간 상태를 지켜보고 싶다, 치료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매일의 치료를 받으러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암의 종류는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으로 다양했고 진행 상태 역시도 초기암, 진행암, 전이암으로 다양했다.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경험을 관찰했다. 한편 아프다, 숨쉬기 힘들다,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다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치료를 권유해 왔다. 결론은 암은 고통 등의 증상이 없는 한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평온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암치료법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암치료법이며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내가 줄곧 개요 대학병원의 외래에서 진찰해왔다는 점이 내 주장에 실리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요 대학병원은 암 전문 병원과 얽기를 나란히 하는 설비를 갖추고 암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암 진단은 통하지 않는다. 암이 사라졌다는 세간의 이야기들은 엑스선 촬영에서 폐의 검은 그림자가 보인 것만 가지고 전이암이라고 착각하는 등 어설픈 진단뿐이다. 나는 거대 대학병원의 외래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을 최대 23년 동안이나 치료하지 않고 그저 관찰해왔다. 이런 예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암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환자들의 그 후의 삶은 10인 10색이다. 그 중에서 실제로 시험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실제를 소개한다. 사례 1에서 CT 검사에서 폐암이 발견, 이미 4기의 전신 전이에서 3년 9개월 생존하고
진단 당시 A씨는 64세였다. 2008년 2월에 건강검진에서 전식이 의심되어 CT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에게 암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5월에 국립암연구센터를 찾아갔다. 폐기능 검사나 흉부 복부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CT 검사 등을 한 뒤에 목에 마취를 하고 실시하는 기관지경 검사로 일부를 떼어내어 병리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폐암 중에서 집륜성 선암입니다. 오른쪽 폐에서 처음 발생했고 병소는 직경 3cm입니다. 이미 사기에 접어들었으며 림프절로 전긴이 되어 전신으로 암이 퍼져 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나 방사능으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진행성 폐암의 생존기간 중앙치는 3기에서는 16개월, 4기에서는 10개월이라는 보고 있다. 훨씬 빨리 사망하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의사는 남은 수명을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씨도 담당 의사의 의투에서 남은 수명이 월 단위라는 것을 느끼고 눈앞이 컴컴해졌다. 답답한 마음에 동료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털어놓자 동료가 자택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폐암이었는데 주치의가 곤도 많고 더 씌었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며 책을 소개해 주었다. A씨는 책을 다 읽었을 때 지루하지 않은 편이 오래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며 병원을 찾아왔다. A씨가 남은 수명을 묻기에 나는 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단계의 환자가 1년 이상 살 확률은 50%입니다. 이 상태라면 수술도 할 수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내 설명을 듣고 A씨는 나에게 맡겨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개월에 한 번 A씨는 나에게 진찰을 받으러 오게 되었다. 2009년 12월에 암이 늑골로 전이되어서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생겨 방사선 치료를 10회 총 20그레이를 받았으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건도 선생님은 최대한 길었다가 통증이 생기면 검사를 하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느낌이네요. 라고 A씨는 말했다. 그 시점에 A씨의 암이 발견되고 1년 반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2년 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20%, 3년 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10%입니다. 부디 A씨가 장기 생존 기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2010년 말에는 폐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방사선을 30그레이를 쏘았지만 1회째만큼 효과가 없었다. A씨는 담배를 즐겨 피우는 A형가로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이 몸에 좋을 리 없겠죠 하면서도 호흡이 괴로워진 뒤에도 계속 담배를 피웠다. 나는 어쩔 수 없군요. 어차피 정신적으로 편안한 게 좋은 것이고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죠. 라고 강하게 말리진 않았다. A씨는 2012년 11월에 모든 장기로 암이 전이되어 사망했다. 처음 암을 의심받았을 때 이미 폐암 말기였으며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확률 10%의 좁은 문을 뚫고 3년 9개월이나 생존한 것이다. 수술 후에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나카무라 간자부로 씨 얼마나 억울했을까. 가부키 배우였던 고 나카무라 간자부 씨의 원통함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죄어온다. 종합정밀 건강검진에도 식도암이 발견되고 수술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켜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번 전날에는 골프 대회를 개최해서 준우승을 할 정도로 기력이나 체력도 넘쳐섰다. 나카무라 씨는 가부키 계를 짊어지겠다는 큰 뜻을 품고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많다.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수술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러나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식도암은 일반적인 정대 속도에서 보면은 반년에서 1년 동안에 2배가 될까 말까 한 정도였다. 그 단계에서도 자각 증상은 없었으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인 새로운 가부키 극장에서의 첫 무대에도 서고
그 후에도 연기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단 결과를 있는 편이 오래 산다. 나카무라 씨는 지각 증상이 없었지만 종합 정밀 건강검진에서 식도암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에 고통 없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실을 잊고 수술도 방사선 치료도 항암제 치료도 받지 않는 것,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식도암은 우선 점막에서 발생하며 점차 점막층에서 점막 하층, 근육 속으로 퍼져나가다가 외막을 뚫고 폐나 기관지, 대동맥 등 주위의 정류 전개까지 손을 뻗친다. 식도암의 특징은 림프절이나 폐, 간, 뼈 등의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암이 식도의 점막 하층에 머물러 있으면 초기라고 진단받아도 이미 림프절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도에 의하면 나카무라 씨도 이런 경우였다. 암은 다른 전기로 전이가 진행되어 있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나을 수가 없다. 또한 식도암의 절제 수술은 흉부를 절제해서 절개해서 식도를 절제하고 림프절을 떼어낸 뒤에 위를 대롱 모양으로 끌어올려서 목 부근에서 봉합하는 매우 규모가 크고 난이가 높은 어려운 수술이다. 식도암 수술에 의한 사망률은 3에서 10%에 달하고 후유증과 합병증의 위험도 크다.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은 일기에서도 50에서 60% 정도. 그러나 이 생존율은 수술해도 하지 않아도 같기 때문에 수술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전이가 없다면 그것은 암이 아닌 유사암이므로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자. 어느 쪽이 되었든 치료를 서두르지 말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암을 떼어놓고 싶거나 암이 자라서 치료를 고려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더러 사망할 확률도 적다. 식도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네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식도를 남기면서 생존 수술과 비슷하다.